그래서 어쨌든 골드 스탠다드로 이게 딱 나왔고 또 이거의 베리언트들이 막 나오면서 또 조금씩 이 분야가 최적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거의 비슷한 아키텍처인데 이제 약간의 파라미터 수정으로 또 좋은 성과를 냈던 그 매튜 질러라는 사람이 우승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레디컬한 체인지가 2014년에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옥스퍼드의 VGG 팀이랑 그 다음에 구글에서 구글넷 이 두 개가 굉장히 좀 유사한 에러레이스 기록하면서 유명해졌죠.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인셉션 구조라고 하고 이건 이제 베리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제 뎁스도 깊어지고 또 뎁스가 깊어졌을 때 또 그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나 논의들이 계속되면서 점점 레이어를 많이 쌓고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네트워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152층까지 늘어난 결과가 나왔고요. 에러는 3.6%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은 거의 이제 이 대회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렇게 됐고요.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뭐냐? 클래시피케이션 솔직히 저는 뭐 어떤 커먼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은 거의 끝난 문제라고 봐요. 이제는 약간 돈이나 규모나 자부, 뭐 데이터의 싸움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은 아직 조금 룸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은 일단 이미지 안에 좀 인포메이션이 많이 꽉 차 있는 경우에 클래시파이를 하는 경우를 주로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더 자주 볼 수 있는, 그리고 로보틱스에서도 더 자주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런 거죠. 뭐 항상 로봇의 카메라가 물체를 정확히 바라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 혹은 디텍션이라고 불리는 그 프로블럼이 또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또 아직 많이 지금 이제 한참 활발하게 풀려가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 메소드를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는 CNN이 워낙 잘 되니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너무 잘 되니까 요거를 이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에 적용을 시켜본 거예요. 그래서 인풋으로 그냥 이미지를 넣으면 CNN이 오브젝트 바운딩 박스에 그 캔디데이트의 X, Y 좌표를 그냥 바로 뱉어주는 이런 게 됩니다. 되긴 돼요. 엄청 막 아이디어가 잘 안 돼서 그렇지 굉장히 저도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신기한 부분인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리그레션이다 보니까 근데 엄청나게 복잡한 리그레션일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볼 수도 없는.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엄청 애큐레이트하진 않아요. 이그젝트 바운딩 박스를 찾아주는 그런 종류의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좀 이걸 바로 발전시키는 건 좀 제외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브루트포스한 방법인데 일단 머신러닝이나 어떤 러닝이 없이 이제 언스프로바이즈드로 굉장히 브루트포스하게 리즌 프롬포저를 찾아요. 그래서 오브젝트 캔디데이트를 엄청 찾는 알고리즘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셀렉티브 서치라는 게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서 이제 뽑아진 리즌 프로포저에다가 다 CNN을 클래시파이를 해가지고 나중에 정리를 하는 이런 이제 리즌 CNN, RCNN이라고 불리는 이 방식이 그동안 디텍션 분야를 쫙 쓸고 있어요. 한참 2014년 12PR에 나오고 그 해 다음에 이제 Faster RCNN 이렇게 점점 발전하면서 이 분야를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저희가 구현을 해보고 이제 결과를 보면 이게 오브젝트 캔디데이트이 굉장히 서로 간에 연관관계 없이 뽑혀요. 그래서 제 얼굴도 프로포저를 뽑히고 뭐 몸통도 뽑히고 몸 전체도 뽑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뒤에 바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이 붙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이걸 컨트롤하기 쉽지가 않아요. 제 얼굴에서 person이라는 클래스의 액티베이션이 확 떠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브젝트 파트에서 제 얼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person을 디스크라이브하는 굉장히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피처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만 잡혀가지고 박스 이렇게 치고 틀렸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박스를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는 좀 다른 어프로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그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이번에 나갔던 아이디어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바텀업 어프로치잖아요. 이렇게 어떤 조그만 영역들을 다 클래시파이 해보고 뭐 붙이고 뭐 계속 클래시파이 하는 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오브젝트 이렇게 디텍션을 할 때 그렇게 바텀업으로 할까?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걸 모사를 할 거면 사람이랑 비슷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엔 탑다운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탑다운 어프로치가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크게 뭔가 보고 점점 어텐션을 해나가는 모델을 생각을 했었고 저랑 같이 썼던 저희 팀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방식이 예전에 이미 구현이 많이 안 돼 있다는 걸 보고 재빨리 구현에 들어갔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해요. 어떤 물체의 위치를 바로 그냥 한 번에 쭉 계산해 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터레이티브하게 그 바운딩 박스를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인풋이 있는데 사람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이니셜 바운딩 박스를 그냥 이미지 전체를 줍니다. 그리고 탑 레프트 코너랑 바텀 라이트 코너에 포인트를 잡고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으로 풀어야 되는 답은 이 두 개의 점이 그 다음 이터레이션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야 될까 혹은 멈춰야 될까 요걸 클래시파이 하겠어요. 좀 재밌는 아이디어였는데 동작을 잘해서 굉장히 기뻤던.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찾아가다가 먼저 만나는 놈에서는 또 스탑 시그널에 뜨게 해둔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녀석도 스탑 시그널에 뜨면 이제 박스를 찾았다. 이렇게 가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뭐 CNN 딥 멀티박스 이런 방식처럼 CNN 리그레션 모델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CNN 클래시피케이션을 이터레이티브하게 하면서 이제 점점 찾아가는 이런 모델을 만들었었고 디렉션 클래시피케이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디렉션을 쿼타이즈를 했어요. 그래서 몇 단계로 나눌까 이것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심플하게 그냥 이렇게 직각으로 상 혹은 좌, 대각선 혹은 멈춤 이렇게만 저희가 했고 랭스도 그냥 픽스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동작하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리미테이션들이 있잖아요. 이제 박스 리그레이션은 정확한 프로포절이 잘 안 나온다는 단점이 있었고 RCN 같은 경우 로컬에 너무 집중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래서 CN이 학습하기에 리그레이션보다는 클래시파이 학습하는 게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학습도 잘 되고 스탑 시그널 때문에 그 탑다운에서 쪼이기 때문에 좀 더 큰 오브젝트의 전체를 다 포함하는 바운딩 박스를 찾아낼 확률이 더 높아졌다. 이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이름은 어텐션넷이라고 지었고요. 이제 저희가 다루는 코너가 두 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CN의 피처는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아웃풋에다가 저런 클래시파이어를 두 개를 분리해가지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지금 카이스트 아까 RCB 랩의 권인수 교수님 연구실의 박사과정 학생으로 있는 유동근 학생이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ICCV에서 이제 포스터를 발표를 하면서 이번에 ILS VRC 서미션을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메소돌로지 자리를 좀 잡게 됐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 이제 아까 보셨던 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설명은 거의 다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이미지를 CNN은 보통 스퀘어 인풋을 받기 때문에 전체 이미지를 일단 스퀘어로 리사이즈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개 탑 레프트랑 바텀 라이트 코너의 디렉션을 클래시파이를 하게 하고 만일 둘 다 이제 false가 떴다 그러면 이 이미지 안에는 찾고자 하는 오브젝트가 없다라고 판단하게 한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디텍션을 끝낼까 말까를 또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둘 다 스탑 시그널이 뜨면 이제 디텍션이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라도 뭔가 계속 디렉션을 가리키고 있으면 더 알고리즘이 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가다 보면 이제 한 패스를 돌고 나면 이미지가 좀 작아지겠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다시 리사이즈에 넣고 이 과정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돌다 보면
최종으로 리젝이 되거나 디텍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터미네이션 조건은 만족을 하게 돼 있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돌아가는 걸 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영역 안에 저희가 찾고자 하는 게 있어도 진짜 지구 끝까지 찾아가요. 되게 신기하죠. 제가 CNN은 정말 쓸 때마다 놀라는 물건인데 이런 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인터랙티브하게 동영상으로 조금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테스트 이미지에서 그 CNN 인풋에 들어가는 녀석이 어떻게 이렇게 쪼개지는지가 좀 보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디렉션이 막 바뀌는 것도 보이실 거예요. 얘는 사람 클래스에 딱 최적화해서 만든 어텐션 넷입니다. 잘 쳤죠? 굉장히 길어서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서 좀 느끼셨겠지만 이 문제, 이 알고리즘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하나의 클래스밖에 못했어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의 클래스에만 실험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니셜 버전의 그 어텐션 넷은 싱글 클래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익스텐션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멀티 클래스를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할 것이냐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멀티 오브젝트 디텍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멀티 오브젝트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는 이제 전체 이미지에서 줄어든다고 했는데 여러 개를 하려면 여기 중에 어디로 줄어들어야 될지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니셜 박스 프로포저를 아주 크게 잡고 그 안에서 좀 줄어드는 걸 좀 섞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조인트로 섞었었고 섞을 때도 근데 다른 알고리즘을 썼다기보다는 그냥 아까 저희가 트레이닝했던 어텐션들을 그대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리전 프로포저를 딱 줬을 때 여기에다가 저희 어텐션에서 먹여봤을 때 디렉션 벡터가 저렇게 대각선 안쪽으로 들어오는 녀석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요. 지금 이런 예 같은 경우는 아래를 가리킨다고 하면 사람이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건 좋은 프로포절이 아니라고 봤던 거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다리가 잘리죠. 그러니까 양쪽 다 안쪽을 바라봐야지 온전한 오브젝트가 다 그 박스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것만 살렸죠. 그래서 그렇게 필터링을 하고 이걸 멀티 스케일에 대해서 이제 쫙 멀티 에스펙트 레이시오에 대해서 쫙 저희가 돌렸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풀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로 다 뒷단을 다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스피드를 엄청 올려서 했던 약간 테크니컬한 트릭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이니셜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잡아집니다. 멀티 오브젝트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잡아지면 걔네를 다시 좀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 어텐션 넷을 먹이는 거죠. 그럼 이제 딱 이쁘게 잡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멀티플 클래스인데요. 지금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 하나의 CNN에서 하나의 오브젝트에 대한 디렉션 벡터만 했다면 이제 멀티 클래스는 이렇게 윙가 굉장히 커졌죠. 하지만 이렇게 했더니 이제 잘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CNN에서 얻어지는 피처는 굉장히 강력해요. 사실 이미지 내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어떤 오브젝트의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는 피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거는 거의 변동 없이 다 모든 아웃풋에서 활용을 했고요. 그 아웃풋에서만 클래스별로 디렉션 벡터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두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오브젝트가 지금 있는지 이것도 저희가 이제 바이너리로 이렇게 주는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위에 뒀습니다. 그래서 좀 익숙하신 아키텍처일 수도 있는데요. 구글랩 베이스에다가 위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멀티클래스 디렉션 벡터랑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랑 이렇게 붙여서 트레이닝을 했었고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결과를 보면 지금 여기까지가 2014년 대회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였어요. 그래서 그 탑5 로컬라이제이션 에러가 26.7%,
이제 최고 성적이었는데 저희가 이 네트워크 하나만 가지고 그냥 씩 돌려보니까 16%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잘 돼가지고 굉장히 흥분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옵티마이즈 해보자 해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을 막 기본적으로 돌려보고 이런 걸 다 합치거든요. 실제 이런 대회를 나갈 때는. 그래서 14.96까지 줄였는데 저희가 여기서 되게 아쉬웠던 점은 싱글넷만 가지고 지금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머신러닝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스코어를 쥐어짤 때는 항상 앙상블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다른 조건으로 넷을 만든 다음에 그 결과를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저는 그 앙상블을 하면 제 생각에는 한 자릿수로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실험을 진행한 다음에 퍼블리케이션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그 ILS VRC에 했던 그런 알고리즘 설명이었고요.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이제 ILS VRC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이미지 레코그니션 도메인을 많이 주도를 해왔던 좀 프리미엄 챌린지였다고 본다면 점점 그 중요성이 이제 좀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클래시피케이션도 3%대로 줄어들었고 좀 이제 거의 풀린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거기서 더 옵티마이즈하는 건 이제 인더스트리 영역이라고 보고 조금 더 이렇게 학계에서는 다른 프로블럼을 푸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좀 제가 센싱하고 있는 다음 트렌드는 단순히 뭐 오브젝트 디텍션도 디텍션이지만 조금 더 파인 그레이드 세그멘테이션까지 하고 뭐 이런 게 다 되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디텍션 에러도 아직 줄어들어야 되는 룸이 좀 많죠. 그래서 저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MS 코코라는 그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쪽에서 또 챌린지를 열어요. 근데 그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포함하고 있어서 앞으로 당분간은 그 MS 코코가 조금 더 의미 있는 그 챌린지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그냥 이렇게 딱 찾아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사람처럼